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예보TV의 새 코너 MRI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예금보험공사의 홍보대사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를 쉽게 알려드리기로 유명한 3프로TV의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학생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일 것 같아요. 이 대학생 수준에서의 어떤 한정적인 용돈, 알바비로도 재테크가 가능한가? 가능하죠. 그리고 가능한가요? 정말로?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재테크라는 걸 네. 돈을 많이 불리는 걸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대학생들이야말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꼭 재테크를 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은 투자도 있긴 있는데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재테크를 해보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자체는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가져다 두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그렇지 않더라도 즉 한 달에 10만 원씩 여윳돈 간신히 생기는데 네. 그걸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 서울의 집값 생각해봐 라고 하면 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테크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이 씨앗이 너무 작은데 이걸로 서울에 집 못 사잖아요? 못 사지요. 못 사지요. 그런데 일단은 재테크를 꼭 하셔야 돼요.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번은 재테크라고 하는 게 어른이 돼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큰 돈, 조금 더 큰 돈, 5천만 원 이렇게 생기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5천만 원을 재테크하는 방법과 이론과 요령은 5천 원을 재테크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사이즈가 달라지는 미니어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5천 원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6천 원을 만들지? 라고 하는 고민의 방법은 5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만드는 방법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5천 원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 단계가 나중에 이제 5천만 원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겠네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모르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돈이 지금 여윳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어. 네. 그러면 이 10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지, 뭘 어떻게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만 해요. 당연하죠. 네. 나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재테크라는 건 사실은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거예요. 한두 번 처음에는 막 계란 후라이도 망치잖아요. 네. 안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터지고. 자꾸 터지고. 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긴다고요. 맞아요. 몇 번 해봐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생겼어. 1,000만 원으로 드디어 이제 1,000만 원 사이즈에 맞는 재테크를 시작하자. 네.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면 망칩니다. 그 남의 말만 듣고 따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망쳐요. 그래서 어찌 보면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굴리기 시작할 때는 네. 그 연습은 그 이전부터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마치 대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 중에도 네. 평소에는 돈이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없어서 그것도 작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요거는 예금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퇴직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집을 판 돈이 생기거나 큰 돈이 생겼어요. 어디서 상속을 받는다 하여튼 큰 돈이 생겨서 몇 억 단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투자할 수가 있죠. 그쵸. 네. 예를 들면 상가를 산다. 이거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들고 덥석 상가를 사러 가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상가를 산다거나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고. 그건 평소에 내가 3천만 원, 2천만 원 요거밖에 없으니까 네. 3, 4억짜리 상가는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그분.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내가 큰 돈이 생기면
그때 공부를 조금 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여유 자금의 네. 최소 10배, 최대 20배, 30배 정도의 돈이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있으면 난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가상의 투자나 가상의 공부를 작은 돈 가지고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 작은 돈을 잘 굴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내가 요 작은 돈만 계속 굴리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라서 지금은 막 2만 원도 없고 3만 원도 없지만 네. 이런 시기는 길지는 않고 앞으로는 조금 더 큰 단위의 돈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렇죠. 문제는 네.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늦어요. 늦으면 그걸 못 굴리는 게 아니라 까먹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거 작은 돈 이거 어떻게 뭘 해봐야 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나중에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고 2개가 더 붙는 때가 곧 오는데 그때 가서 재테크 책을 본다든가 누구한테 물어본다든가 해서 하면 늦고 사고가 크게 나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촬영 오기 전에는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뭐 대단한 주식을 사거나 뭐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굳이 이 돈으로 뭐 재테크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본 원리를 탄탄하게 다져놔야 나중에 뭐 10년 후에 진짜 큰 돈이 생겼을 때 제대로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혜성 씨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지금의 5배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투자를 좀 고민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다른 동네, 요런 동네 아파트 아니면 뭐 요런 펀드 뭐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요. 지금 또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왜 5억짜리 집을 보고 다녀요? 보고 다녀야 곧 한 5년 후, 10년 후에라도 그 돈이 생겼을 때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작고 조금이고 많고가 재테크를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나요?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네. 대학생 때는 사회초년생 때는 조금이라도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테크를 하려면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용돈을 모으든 그렇죠. 월급을 모으든 그래야 종잣돈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게 재테크의 시작이 되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말은 또 다르게 바꾸면 뭐예요? 여러분의 소득이 한 달에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소비를 하고 조금이라도 남기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재테크는 재테크대로 해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반드시 돈이 남도록 생활을 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프로님 그러면 대강 몇 프로 정도를 떼서 재테크 용도로 좀 저축을 해두면 좋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사실은 소비를 좀 줄이면 재테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좀 많다 싶으면 그 안에서 내가 소비를 당연히 하겠죠. 1,0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다 쓰고 모자라기도 해요. 소비 패턴이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뭐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내 소득의 몇 %를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내 소득이 예를 들면 내 소득이 한 달에 뭐 50만 원밖에 없으면 이거는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10%를 재테크하세요라고 하기에도 빡빡하고 소득의 몇 %를 저축하거나 재테크에 써야 되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요즘 소득이 좀 많이 늘었지 한 3, 4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의 소득이 늘긴 늘었지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소비를 잘 점검해서 이 재테크하거나 저축하는 이 돈의 비중을 좀 늘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의 소득이 최근에 좀 늘었다면 내 몸은 분명히 그 소득이 늘었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고 다양한 소비들을 지금 막 하고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잠깐 한두 번 행복할 뿐이고 그게 습관되고 나면 그냥 삶이 거기에 노예가 된다.
그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안타깝고 힘들고 괴롭고, 번다 하더라도 그 버는 과정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건 똑같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소비를 가능하면 줄이되 네. 작은 소비에서도 충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습하고 단련하는 건 이거는 나이 50, 60 드신 분들도 안 되고 있으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재테크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네. 이프로님이 지금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의 한 10배, 20배를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대학생들은 사실 뭐 직장인들처럼 큰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이 인생에서 처음 하는 재테크, 뭔가 현실적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의 첫 재테크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테크 중에 제일 나쁜 재테크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다른데 의외로 네. 은행 예금, 은행 적금 이게 사실은 좀 나쁜 재테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재테크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재테크인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네. 생각하기 제일 쉬워요. 그래서 수익률도 제일 낮아요. 그런데 야, 안전한 게 제일이지, 튼튼한 게 제일 좋지, 수익률이 좀 낮으면 어때? 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워왔던 근면, 성실 이런 코드와는 또 좀 맞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성실한 재테크인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리스크를 적게 걸고 가장 안전하고 그 대신 네. 수익도 적은 네. 이런 방식은 어찌 보면 재테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적고 안전합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재테크라고 하는 거의 아주 본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리스크를 잘 파악해서 최대한 나의 리스크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면서 네. 그 리스크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게인을 최대화하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재테크의 개념이라면 어찌 보면 은행에 넣어두는 안전한 건 이거 표현이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약간 게으른 재테크? 약간 무성의한 재테크? 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상한 밈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다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느니 은행에 예금했어야 돼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양한 재테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작은 돈으로 이것도 해보고 작은 돈으로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네.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배워나가고 시도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밈코인 같은 건 너무 리스크가 크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나쁜 거고, 반대로 은행 예금, 은행 적금 같은 건 너무 리스크가 적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는 거라서 이 재테크의 차원에서 보면 양극단으로 그다지 좋은 거는 아닌 것이다. 양극단. 그래서 네. 내가 자꾸 이쪽으로만 눈길이 간다 싶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여유돈이 5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한 1년에 10%를 먹어봐야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벌어서 뭘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해요지만 말씀드렸죠. 내가 굴리는 돈의 10배, 20배, 30배, 100배가 곧 되는데 그때도 이거 하고 있을 거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돼도 결국은 이거 하고 계실 겁니다. 아는 게 이거고. 근데 큰일 난다니까요, 이러면.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그래서 근면, 성실, 노력,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좋아. 우리 이제 이런 가치관들을 그동안 가져왔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점심이야. 친구랑 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고 둘이 가. 네. 식당이 5개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죠? 사람이 제일 많은? 뭐 사람 많은 곳 아니면 맛있어 보이는 곳 네. 내지는 유명한 곳, 유명한 평가 좋은 곳으로 들어가지. 그쵸. 식당 사장님 또는 주방장님이 가장 성실한 곳, 사장님이 땀을 제일 많이 흘리고 계신 곳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이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이 맛있다든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건 서로 비례하는 건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는 왜 저분은 성실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근면하신데 저 식당은 잘 안 되고 이 사장님은 점심 때 잠깐 1시간 나와보고 또 골프 치러 가셨는데 왜 이 식당은 자꾸 잘 되냐? 그러면서 막 사회에 부조리가 생기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느낌까지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는 사장님이 골프 치러 가셨는지 안 치렀는지 관계없잖아요. 맛있으면 그만이지. 맞아요. 물론 네. 근면성실하면 맛있을 가능성도 조금은 높지만 그거와 일치하지 않듯이 우리의 재테크도 사실은 안전하고 뭐 손실의 가능성이 적어야 하며 네. 그런 것이 가장 최고의 재테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대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조금이라도 재테크를 매일매일 월급이나 소득에서 띄어서 재테크의 통장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네. 그건 지금부터 열심히 굴려야 나중에 부자 되기 때문이 아니라 네. 지금 나의 소득이 2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반드시 거기에서는 남겨서 재테크를 해야지라고. 중요한 건 남겨서 재테크를 한다 해서 재테크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기는 게 중요하다. 남기는 게. 남기는 것. 남긴다는 건 절약을 하고 아낀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내가 하는 지출 사이에 항상 소득이 조금씩 우위를 두도록 만들어주는, 즉 지출을 가능하면 이렇게 억누르는. 그래서 내가 지출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행복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는 그걸로 돈 버는 것 자체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의 소비를 그걸 위해서 아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이프로님, 그 예금과 적금에 너무 의지하는 태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요즘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제 친구들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그 얼마 안 되는 알바비를 가지고 그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주식에 몰빵한다든지 뭐 그럼 빅테크 주식만 무분별하게 사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런 종이 하나에다가 내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 뭐 내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쭉 쓰세요. 이유를 쭉 반으로 접어서 반 위에 상단에는 내가 여기에 투자하기로 한 이유, 심지어는 친구 누가 애가 똑똑해 보이는데 걔도 거기 투자한다고 해서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쓰다 보면 아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써요. 쓰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투자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하고 있네. A4 용지 반이 안 찬다니까요. 3개, 4개만 적어보시면 3개, 4개의 이유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로 모든 투자는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그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부실해지고 어려워지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듯이 리스크는 있어요. 어떤 상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 투자 대상은 아까 A4 용지 이렇게 있으면 절반 위에는 내가 왜 투자했는지 한번 써보자고 하잖아요. 이 투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
리스크가 뭔지도 그 아래 부분에다가 몇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이상하게 잘 찾아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는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다고요. 리스크가 아주 많은 자산도 있고 리스크가 아주 거의 없는 투자 대상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양한 투자 대상들을 경험해보고 알아보고 하는 시기이니까 어디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어떤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적어도 종이 한 장에다가 내가 왜 투자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거의 리스크는 뭔지는 꼭 정리해서 써보는 그게 성공했다면 아 이런 점에 의해서 성공했구나 아이고 운이 좋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나 성공했구나인 경우도 있고 실패했다면 아 왜 실패했구나 아 그런데 내 생각은 틀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못 견뎠구나 등등을 네. 꼭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그 이프로님 제가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게으른 투자자에 속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잘 모르면 일단 ETF부터 시작해봐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ETF 투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 투자, 이제 ETF가 뭐예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누군가가 열심히 잘 모아서 펀드 매니저가 누군가가 모아서 만든 펀드를 그 자체를 상장시켜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원유 ETF는 원유 들어있죠. 이건 알죠. 금값을 따라가는 금 ETF 이건 알아요. 그런데 나스닥 ETF 그러면 나스닥 종목들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종목 뭐라고 생각하면 잘 몰라요. 잔뜩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제 뭔지 잘 모르겠는 건데 하여튼 많이 아는 분들이 잘 만들어 놨대 라고 하는 게 간접 투자예요. 그게 간접 투자이고 펀드 투자이고 그게 ETF인데 투자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찾는 게 직접 투자. 예를 들면 밈코인 저거 될 것 같아. 내가 결정했어. 사 직접 투자. 네. 잘 모르겠는데 이 펀드에 가입하면 좋대. 뭐 인도 펀드가 좋대. 독일 주가 지수를 만들었대. ETF. 네. 이건 난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을 테니까 이거 믿어. 이게 간접 투자예요. 네. 간접 투자의 장점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고른 거니까 그나마 괜찮을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문제는 돈을 따든 잃든 왜 땄는지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이걸 자꾸 하면. 그래서 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다행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투자에 괜찮았던 인생이라면 그냥 둥둥 잘 떠다니면서 큰 고민 안 할 수 있는데 네. 살다 보면 나의 인생이 대공황 시절에 시작되는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돈을 벌든 잃든 벌었으면 왜 벌었는지 잃었으면 왜 벌었는지를 잃었으면 왜 잃었는지를 알아야 다음번에 뭔가 개선이 되고 나아지는데 이런 간접 투자는 따라다니다 보면 벌었으면 왜 벌었는지 잃었으면 왜 잃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라 ETF가 좋대, 뭐가 좋대, 안전하대라고 하면 할수록 그 안에는 정체를 나는 모르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담아놓긴 했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실 필요는 있다. 결국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학생이나 청년이라면 정부가 또 마련해주는 혜택들이 요걸 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대학생이나 청년을 위해 마련한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쿠폰, 네. 뭐 쿠폰 갖고 가면 할인해 주는 것도 많고 네. 무슨 할인 카드, 적립 카드 그쵸. 그런 거 있으면 네. 있는 거 다 찾아서 꼼꼼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런 거는 절대 안 하는 부류가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중간은 잘 없어. 하면 되게 하고 안 하면 참 안 해. 저는 그런 거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옷을 사러 매장에 갔는데 신규 가입하시면 5% 할인 쿠폰 준다. 네. 저는 신규 가입을 해요. 근데 그 매장 앞에서 계산하다가 그걸 보고 그거 하는 거죠. 그쵸. 네. 사전에 그 매장 가면 뭐가 할인되는지 안 찾아보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찾아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있는지 알면서도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청년들을 위한 또 다양한 그 이자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곧 소개해 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런데 이걸 해서 이자를 조금 요만큼 더 버니까 중요해요. 돈 2,000원, 2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그거 해서도 버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을 거고 사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걸 머릿속에 이미 다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계산 끝나서 아유 이거 찾아보고 그거 해봐야 그 뭐 내 돈 넣어봐야 뭐 1년에 2만 원 더 버는 거 이거 왜 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네. 그런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2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아는데 안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네. 야 남자가 쪼잔하게 그 2% 그거 아유 그러니까 사나이 마음이 맨날 요만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자꾸 작아진다. 넓고 크게 봐야지. 호연지기 몰라? 이제 그런 생각 당연히 하고 계실 텐데 네. 삶은 그런 데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삶은 그런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안 챙기고 나는 큰 거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부터 네. 말씀드리는 이런 상품들을 찾아보고 일부러 가입도 한번 해보고 이건 이런 혜택이 있구나. 난 요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에 나는 삶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여기서 2만 원, 3만 원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30대가 되면 30대에 맞는 혜택이 나올 거고 40대가 되면 40대가 맞는 혜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항상 신경 써서 챙기시는 분들이 있고 달력에 다 적어가면서 오늘 이때까지 네. 요거 마무리지 하는 분이 있고 그런 거를 열심히 챙기는 친구들을 그냥 쯧쯧 니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벌래 하는 자세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차이는 여기서 얻고 안 얻고의 차이가 아니다 절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습관과 태도가 그게 중요한 나중에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겠네요. 그런 거죠. 아주 사소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도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번거로워서 그렇지. 네. 여러분들이 쓰는 통장이 지금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늘 통장이 있을 텐데 이 통장이 전국에서 제일 이자 많이 주는 통장에 지금 넣고 있어요? 하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하루만 맡겨도 이자 많이 주는 통장들도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런 은행 통장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1년 해봐야 그건 뭐 몇천 원이나 되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몇천 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이 프로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사소하게 보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업,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혹은 여러분에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문제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이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정부에서 대학생이나 청년을 위해 준비한 이 혜택 너무 궁금해집니다. 몇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외워두실 필요까지도 없어요. 이것도 이제 정부 바뀌고 그러면 이름도 바뀌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러나 이제 수시로 그래서 뉴스를 잘 기울이고 그런 거 있으면 찾아보고 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네. 청년들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저축을 하면 네. 거의 같은 액수를 정부도 그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매칭을 해서요? 이번 달에 20만 원 넣을 거야. 그럼 20만 원 우리 정부도 줄게. 이런 식으로. 뭐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혹은 자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자세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지만 그럼 여러분들 또 안 찾아볼 거 아니겠어요? 요런 거 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라. 그리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다음에 요거 해야지 라고 할 게 아니라 네. 빨리 가서 이거 지금 당장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지금 바로 하는 습관을 꼭 한번 들여보세요. 아마 안타깝게도
지금 방송 보실 때는 이미 이제 이거 기간 끝났을지도 몰라. 네.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건 아닌데 다른 것도 또 있고 내년에도 또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자기가 찾아서 네. 챙기고 그 금액의 다수가 아니라 네. 그거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네. 이런 혜택 꼭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신청할 때 만 19세 이상 당연하죠. 34세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못 받습니다. 저 혜성 씨 가능합니다. 어때요? 희성 씨 돼요? 네. 아, 축하합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이거 나도 축하합니다. 청년이구나. 몇 년 안 남았죠? 네. 아 빨리 내년도 남았습니다.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와. 저 같은 장년층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걸로 해드리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감사합니다. 네, 잘 열심히 활용해 사세요.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